변호사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주 얼마 전까지 최고 화제가 됐던 그 제주도 칼침 사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잘 네, 알죠. 카니발 사건. 그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님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한문철TV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보배드림에 간 거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왜냐면 잘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죠. 그 사건이 번호가 몇 번이더라. 그러면 그 피해 당하신 가족 그렇죠. 네. 올리셨던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님 그 게시판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찾아야 되나? 보복운전 이렇게 찾아야 되나? 여기 있네. 네, 1953. 1953 여기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아니면 이 묻지마 폭행 피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제목이 좀 난해하게 올라왔어요. 네. 저한테 올라온 거는 8월 11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 내용은 좀 긴데요. 제 영상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영상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도 바로 제가 내보내지는 않고요. 제가 후속 취재를 좀 합니다. 내용은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게 제가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 내가 팩트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했냐면은 제가 글을 주고받은 게요. 39번. 또 한 번, 40번은 글을 주고받았어요. 그 글 올리신 피해자. 그럼요. 제가 뭐 전화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바쁘니까 댓글로. 자, 보세요. 영상이 2개가 있는데 이 영상은 누가 촬영한가요? 진단서 제출했는데도 이게 갖다가 폭행죄라고 하나요? 네, 이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주도에 계신가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녹화를 한번 해놨다가, 녹화해놨었는데, 이건 후속 취재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잠깐 스톱. 그럼 다시 또, 자,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일어난 사고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인가요? 이미 검찰로 넘어갔나요? 진단서 제출했나요? 안 했나요? 진단서 제출 안 했으면은, 진단서 제출돼서 당연히 상해죄야 되는데, 특수상해죄야 되는데, 근데 상해죄는 특수상해죄가 좀 문제될 것 같은데, 과연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이걸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폭행죄는 여튼 아니다. 근데 왜 단순 폭행으로 하느냐? 그리고 아빠를 어디를 얼마나 해서 진단이 어떤가요? 진단서 좀 봅시다. 엄마와 아이들은 몇 번이나 치료받은 상태인가요? 상대방 도망가는 영상은 없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하고, 네. 진단서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 진단서까지 올라왔으니까 내용이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진단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럼 엄마와 아이들은 어떠냐? 엄마 진단서까지 있다. 그렇게 돼야 그림이 되지. 처음에 그 영상만 하면 약한 거죠. 제가 그래도 방송을 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저도 벌써 한 10몇 년 했잖아요. 네. 인터뷰도 뭐 최소한 1000번 이상 했고, 그런 포인트가 뭔지 아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찾은 겁니다.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쭉 해서, 네, 여기 그리고 비공개로 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글을 올려주세요. 쭉쭉쭉쭉쭉.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다 올리세요. 진단서 인적사항 모자이크 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녹화를 하면서 제가 화가 무지하게 났었습니다. 저런 놈은 그냥 나서는 안 되는데 경찰이 겨우 진단 2주짜리 경미한 상해 사건 이렇게 보는 게 답답합니다. 우리 둘이 하는데 저런 놈이라 할 수 있죠. 내부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제가 내일 모든 네티즌의 공부를 불러일으켜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네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된 사고이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죠. 여기에 진단서가 올라온 거죠. 이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사고 내용과 진단서, 상해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리고 핸드폰을 던졌는데 어떻게 찾았나 그랬더니 그거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다가 동생이 제주도에 산대요. 이분이 제주도 분인 고향이 제주도로요. 그런데 동생하고 마침 뒤에 차 기사랑도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그걸 같이 해서 던진 쪽을 찾아갖고 그거 숲으로 3시간 만에 찾았대요. 그러면서 뒷차가 뭐냐면은 크레인 트럭이에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크레인 그 영상을 보면은 머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저 부인이 찍는 거예요, 부인이. 자. 네. 뒤에서 크레인이 빵빵빵빵 하고요. 그리고 잡아서 던진 거예요. 지금. 날아가잖아요. 숲에 떨어졌잖아요. 예.
물을 떴는데 눈에 물이 들어왔고 눈을 못 떴대요. 안전벨트 매고 있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가격하고 뺏어갖고 바닥에 던지고. 아니 나 이거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뒤에 3살, 5살, 8살 된 아들들이 둘이 있고 부인이 옆에 있는 5살, 8살. 아 저렇게 내려치고 괜찮았어요? 그냥 이게 손 가리키시면 아니 그래서 아니 만약에 생수통이 이게 만약에 얼음으로 했으면 이제 위험한 물건인데요. 아 이제 물이니까 저 위험한 물건은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옆에 있고 그리고 애들이 있는 데서 우리 아빠가 맞았다. 우리 아빠 잘못한 건데 저게 맞았다. 그 트라우마는요. 이 아빠가 다친 게 이주 진단이지만은 멍들고 약간 긁힌 거 그건 이주 진단 다 나아요. 하지만 본인의 본인과 가족들의 그 정신적인 가슴에 담긴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것이 2주 만에 찢어지겠어요? 2년 지나도 되겠어요? 20년 지나도 되겠어요? 평생 동안 기억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갖다 단순 폭행 그리고 핸드폰 망가뜨린 그 정도? 이건 아니다. 이건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 어떻게 그냥 가볍게 단순 폭행과 그다음에 성범죄가 되면 벌금 70만 원, 잘해봤자 100만 원이에요. 그걸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도로에 이런 사건이 뚝뚝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도로는 내 집이에요. 이 자동차는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편안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가족끼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다니는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문장 났어요. 그래서 막 녹화를 해놨는데 제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할 때는 방송할 때 좀 감정을 넣지 말고 좀 차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하면은 내가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서 그래도 화난 게 눈에 보이죠. 제가요 눈 큰 사람 좀 순하잖아요. 근데 전 눈이 큰데 좀 무서워요. 좀 싸나워요. 그렇게 안 생겼어?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8월 14일 날 올렸어요. 8월 14일 날 올리고 한문철 TV에 네네네 분석하고 한 것들을 다 올리셨다는 제가 이거를 영상을 8월 14일로 올렸는데 저는 8월 15일 날 저 휴일 날도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거든요.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면은 아침 한 어쩔 때는 8시부터 일하고 어떨 때는 10시부터 일하고 점심을 안 먹어요. 아침 겸 점심 먹고 오잖아요. 아침 겸 점심 먹고 와서 앉으면은 한 9시 밤 9시까지 일하다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때 한 9시 한 40분 됐나? 온 거 카톡 같은 거 온 거 있나? 전화 온 거 있나 봤더니 KBS 기자가 저한테 4번이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우님 오랜만이야. 형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으세요? 나 일하느라고 미안해. 나 이제 밥 먹는데 뭐 일 있어요? 했더니 형님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리신 거 카니발 제도 카니발 그거 봤어? 형님 우리가 좀 쓰려고 KBS 9시 뉴스 그걸 쓰려고 형님한테 좀 양해 구하려는데 형님 전화 안 돼서 그냥 썼어요. 좀 아까 내보냈어요. 그래? 잘했어. 어차피 아우가 쓴다는데 내가 그랬더니 다른 거 그냥 내가 낸 것을 그걸 그대로 2분 분량으로 나갔잖아요. 9시 뉴스에. 그럼 그 언론에 처음으로 나간 게 그 KBS 9시 뉴스에. 8월 15일 날 9시 뉴스. 뉴스에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됐군요. 통해서. 나도 모르고 뉴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PD가 KBS 무슨 방송국에서 좀 인터뷰하고 싶다 해서 그래 KBS가 아니라 제주도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싶다 해서 이거 이제 방송에도 관심이 갔나?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KBS에서 9시 뉴스에 나간 거야. KBS 9시 뉴스가 이제 모든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16일이 금요일이거든요. 16, 17, 18 강원도에 휴가 갔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휴가 갔어. 가 있는데 전화가 하루에 100개가 왔어, 100통이. 여기 방송, 저기 방송국, 그러면서. 전화 엄청 많이. 그런데 저도 하나 빠뜨렸었어요. 새벽에 나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한 번씩 쭉 새로운 글 올라온 게 보거든요, 홈페이지를. 근데 어떤 분이 변호사님, 지난번에 변호사님이 운전자를 때리면은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변호사한테 그렇게 배웠는데요. 혹시 이 사건도 자동차 운전자를 때렸으니까 이 사람 특가법 위반 아니에요?
맞다. 내가 왜 그걸 놓쳤지? 여태까지는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승객이 때리는 것만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밖에서 때리나 안에서 때리나? 맞네.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놓쳤네. 그래갖고 새벽에 저 또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도 찾아보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정신무장을 했죠. 맞다. 그리고 정차 중일 때도 브레이크 놓치면 다치니까 이게 운행 중 맞다. 운행 중 맞고 밖에서 때리는 것도 맞다. 여기서 브레이크 놓쳤으면은 차가 앞으로 가갖고 앞차 부딪힐 수 있고 또 두 번째 맞을 때 깜짝 놀라고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러다가 또 브레이크 세게 잡는다는 게 엑셀레이터 잘못 밟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꽝 하면은 내 가족도 다칠 수 있고 앞에도 다칠 수 있다. 맞다. 특가법이다. 이미 난 새벽에 갖다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자들이 전화 오는데 이게 단순 폭행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이건 내가 월요일날 다시 정리해서 올릴 건데 그랬더니 그럼 힌트라도 줄 수 없나요? 근데 그때부터 한 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냥 간단히 얘기했는데 모 방송국에서 기자가 변호사님 저 다 파악했습니다. 이 특가법 위반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 몇 번 제가 딱 정리해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또 다 퍼지기 시작한 거야. 다 퍼지고 그리고 수사팀 난리가 났죠. 제주 동부경찰서. 예.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뭐 국민청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수사해서 처벌하고 법원에 처벌하면 되는데 수사와 관련된 거 수사를 안 하면 수사해달라고 하는 건 되지만은 수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 나중에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이건 국민청원에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터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는데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론적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수사팀에는 간접적으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고 기자가 또 거기다 전달하고 그럼 거기선 또 그 수사팀도 그런 것도 기자에게 묻는 거예요. 또 검토를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물병이 그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거 이건 딱 확정돼 있죠. 그다음에 또 이 카메라를 던졌으니까 여기서는 그 증거인멸이다. 그럼 구속 가능성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중이 증거인멸을 우리가 했을 때는 구속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명 자체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 없고, 그리고 재무손괴는 뭐 별거 아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거 뺐을 때도 이걸 갖다가 내가 찍고 있는데 이걸 딱 낚아챘다? 이러면 강제로 뺐으면 강도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팍 날치기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그게 아니라 재물손괴지.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 시뮬레이션은. 근데 내가 남이 들고 있는 걸 망가뜨린 거, 내가 훔쳐 갖고 있다가 망가뜨린 거, 뺏어서 망가뜨린 거, 강도, 절도 못할 바도 없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카메라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 팍 빼서 깨뜨리잖아요. 그게 뭐 내가 절취의 의사, 강취의 의사 그런 뜻 아니고 망가뜨린다는 의사니까 여러분 이건 재물손괴가 맞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기자들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갑발을 때린 거 아동복지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글쎄 그 승질 나서 왔는데 애들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도 볼 수 있겠느냐. 뭐 썬틴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이 전체적인 그 흐름 가장 굵은 흐름을 오히려 흐릴 수도 있다. 이 사건은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한 거 없는 사람한테 와서 다짜고짜 묻지마 폭행을 가한 거, 그래 다친 거. 그런데 내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신호대기 중이었다. 특가법 위반이 이게 제일 포인트다. 이 사건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팩트 확인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 올리시고 하셨는데 이후의 반응이 물론 9시 뉴스에 이제 나온 게 또 많이 퍼지는 데 영향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갖고 같이 분노하고 하리라는 예상을 하셨어? 저는 제가 우리 PD한테 했어요. 이거 100만 간다. 보면 알죠. 이거 제가 올렸을 때 그래도 한문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뭘 올리더라도 웬만하면 10만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화가 나는데 일반인도 화가 나죠. 다 내가 운전자라면 그리고 옆에 가정주부들은 우리 남편이라면 화가 나죠. 내가 화가 나면 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누구랑 같이 공분을 느끼죠. 이게 지금 아직 사건이 아직
경찰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까지는 안 됐고요. 구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검토가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는 구속을 잘 안 시켜요. 네, 구속을 잘 안 시키고 뭐 본인이 자백하고 그다음에 뭐 증거 확보됐고 그러면 불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용서해줄 마음 없대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분을 느껴줬는데 저 사람 용서해주면은 그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네. 제가 그것도 저 물어봤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처벌의 수위인데 경찰이 특가법 위반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적용을 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 이제 가지치가 되겠죠. 남는 거 과연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다만 이 검사 이제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불구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형사합의 안 될 거고 공탁 걸면 공탁금 되돌려줄 거고. 왜냐면은 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데 이거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제가 볼 때는 1심에서는 제일 많이 깎아주면 징역 1년 6월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니까. 그다음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 징역 1년 6월이에요. 제가 저 라디오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판사라면 저는 1심에서 실형 선고할 것 같아요. 징역 1년 6월에 실형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시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항소하겠죠? 항소해서 항소심 가서 그동안에 몇 달은 그래서 항소심 재판 그동안에 몇 달은 걸려요. 그동안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는 거 그 자체가 반성이 그게 징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항소심 가면은 그때 가서 그동안 또 수감 생활을 깊이 반성한 점 뭐 이런 걸 근데 형사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리고 저 사람도 들어가서 살면은 또 피해자도 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어요. 국가 형벌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당한 걸 내가 직접 못 하잖아요. 내가 직접 못 하는 거를 국가가 대신 좀 해주라. 자력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탄력 법칙이 지금 안 되잖아요. 문명국가에서는, 법국가에서는. 그럼 그걸 갖다 국가가 대신 좀 해줘라. 내가 받은 고통을 저 사람한테 좀 줘라. 저 가족들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빠가 구속돼서 있으면은 힘들 거 아니냐. 그걸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해서 한 3, 4개월 구속돼 있다가 그래서 풀어주면은 좀 응어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정답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근데 나 오늘 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 이러면 나 힘들어서 일 못하는데 어차피 오늘 일 안 해. 그 가해자분 예. 결국은 뭐 평소에 뭐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봐서는 굉장히 욱하는 뭐 그런 게 있는 평소에 어떤지 모르죠. 사람마다 순간적인 폭발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도 평소엔 점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팍 그냥 그러거든요. 원래 성격이 급한지 그날따라 그랬는지 그날 뭔가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그 차가 쑥 들어오는 게 보여요. 뒷차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급제동했다는데 그것은 분명치는 않아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고 날 뻔하지 않았느냐? 옆으로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찍지 않았으니까. 그 막 한 1분 정도 될까? 막 서로 뭐라고 따지고 저기서 하고 뭐 욕을 했는지 소리만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이제 사람이 이제 좀 거칠어지니까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내리면서 이 사건이 찍혀 있는 거죠. 이게 이 부인의 이 영상이 없었으면 이건 영상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 분노가 없었을 겁니다. 이 영상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영상